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20조를 들여서 조만간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어디에 지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가장 많이 주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오랫동안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이렇게 세 개 주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는 오스틴으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오늘 기사를 또 보니까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가 후보지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러시는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오스틴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조건이었다면 당연히 기존 공장이 있는 오스틴으로 결정을 했겠지만 갑자기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다른 곳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테일러시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일러시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공장 과세 가액을 10년간 8천만 달러 이렇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금 예측치를 보면 10년 후쯤에는 시장 가액만 거의 5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 달러로 상한을 두게 되면 엄청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스틴에는 이미 공장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스틴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긴 한데 그 이점을 뛰어넘고도 남기 때문에 다른 데를 지금 후보지로 물색을 하고 있는 거겠죠. 뭐 아주 멀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오스틴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뉴욕이나 애리조나 주에 비해서는 지리적으로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투자가 확정이 되면 내년 1분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말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 확정이 돼도 양산까지는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요즘 파운드리 실적이 안 좋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죠. 물론 파운드리 자체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뭐 사활을 걸 정도로 그렇게 빡세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먹고 제대로 투자한 지는 2년밖에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당장 투자가 확정돼도 양산까지 최소 3년이 걸릴 정도로 파운드리는 이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는 분야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라는 게 결국 반도체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고 반도체 공장 짓고 장비 들여오고 물이나 전기, 교통 이런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갖추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코딱지만한 건물을 하나 지어도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죠. 이런 것을 감안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투자 규모만 뭐 20조니까요. 따라서 파운드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느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라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주가가 딱히 선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선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다음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오히려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를 기대하는 게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투자가 확정이 된다면 5나노 이하 EUV 공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작부터 5나노 이하 팹 증축을 검토해 온 데다가 투자 규모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초미세 공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최근 파운드리 업계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인텔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고 하고 TSMC는 4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낸 데다가 투자 규모에서도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지금 경쟁사들을 의식해서 비메모리 투자 규모를 133조에서 171조로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당금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거의 전문가 뺨칠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파운드리 깜짝 실적 내지는 대규모 M&A가 이루어져야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죠.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파운드리에서 TSMC와 맞짱을 뜨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마이크론이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를 잡겠다고 설레발 치면 저만 해도 사실 비웃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이 마이크론의 격차보다 파운드리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당연히 저는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입장이니까 객관적인 전력과는 상관없이 마이크론은 좀 비웃는 경향이 있고 TSMC는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죠. 아직은 갈 길이 정말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의 20조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어디에 공장을 지을 거냐,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아마도 혜택을 가장 많이 주는 쪽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요즘 정말 답답하실 텐데 뻔한 얘기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횡보할 때가 장기적으로 수량을 모아가기에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상승장을 즐기는 타이밍이지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급등장에서 추가 매수해봐야 수익률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남들이 개잡주라고 욕하고 떠날 때가 진짜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아마 나중에 주가가 두세 배 정도 오르고 나서 되돌아보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할 돈으로 카카오에 투자를 했다면 몇 배를 더 벌었을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에 투자할 돈으로 HMM에 투자했으면 몇 배를 더 벌었을 것이고 여윳돈이 아닌 풀대출 받아서 HMM에 몰빵했다면 이미 직장 다 때려치고 수백억 자산가가 돼서 은퇴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미래를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니까 너무 결과만 보고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결과를 모른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도 삼성전자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고 가면 당연히 수익률이 제일 좋은 한 종목에 몰빵을 하겠죠.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되겠네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한 반 정도만 카카오에 넣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난 일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미래를 기약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오가 좋은 기업이고 주가도 많이 오른 게 사실이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종목들도 수익률이 카카오보다 다 못합니다. 너무 특수한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특별히 못났다기보다는 카카오가 너무 잘 나갔던 겁니다. 주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10분의 1 지점에 왔을 뿐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돈이 아니죠.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수량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죠. 어차피 5배 오를 종목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기어가다가 막판에 급등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면 사실 그 횡보장을 견디기가 어렵죠. 너무 짜증나고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지금보다 최소한 주가가 몇 배 올라 있을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래도 끝까지 믿고 홀딩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분산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도 하고 있고 ETF도 하고 있습니다. 뭐 분산 투자가 무조건 좋다거나 몰빵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투자를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사실 남과 비교를 아예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좀 떡상을 할 때 내가 몰빵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횡보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종목이 100배 오르든 1000배 오르든 뭐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종목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항상 오르진 않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가끔씩 분산 투자를 권하고 있긴 합니다. 뭐 이거야 정답이 없는 영역이니까 각자의 투자 성향대로 잘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장소가 확정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M&A 소식까지 들린다면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주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